할 내용은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활용 부분을 할 건데요. 우선은 지금 연립방정식에서 하는 활용들은 거의 대부분 부등식에서 나왔던 것들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 거리가 15km가 있는데 뭐 걸어간 거리랑 뛰어간 거리가 있으면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두면 뛰어간 거리는 뭐 15 빼기 x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해주냐면 걸어간 길이를 x, 뛰어간 거리를 y라고 두고요. 둘이 더한 걸 15라고 두고 식을 하나 더 세웁니다. 이것만 차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자, 개념 확인을 보시면 다음은 합이 25이고 차가 3이 두 자연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x, 작은 수로 y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두 개를 두는 게 차이인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게 얘가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부등식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미지수를 두 개로 두느냐 하나로 두느냐를 잘 정하셔야 돼요. 생각지도 않게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연립방정식처럼 미지수를 두 개로 부등식인데 두 개로 구해서 풀려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해요. 우선은 큰 수랑 작은 수가 x랑 y인데 걔네 둘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25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큰 수와 작은 수의 차가 3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줬을 때 3이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연립방정식을 세우시면 x 더하기 y는 25, x 빼기 y는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연립해주면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x는 y 없어지고요. 28이 되면서 x가 1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14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둘의 차이가 3 차이가 났으니까 큰 것보다 3만큼 작은 수가 되는 거죠. 작은 수는 그래서 11 빼주게 되고요. 그래서 큰 숫자는 14, 작은 수는 11이 됩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14와 11을 합해주면 25가 되고요. 14에서 11을 빼주면 3이 돼. 그래서 우리가 맞게 품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필수 1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우리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릿수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두 자릿수 자연수 또는 세 자릿수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각 자리 자연수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2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2 더하기 3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가 x고 y가 3이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실제로 2에다가 10을 곱한 20이고요. 거기다 3을 더한 꼴로 되는 거잖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자리의 숫자에다가 각 자리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꼭 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의 자리 숫자가 2라면 10을 곱해줘야 되고 100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5라면 거기다 꼭 100을 곱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얘는 우선은 10의 자리의 숫자를 x, 1의 자리의 숫자를 y라고 한다면 원래 숫자는 이렇게 되겠죠. 10x 더하기 y가 원래 숫자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내가 각 자리의 숫자, 각 자리에 그냥 숫자만 봤으니까 x 더하기 y는 10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생길 거고요.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자, 그럼 10의 자리가 y가 되고요. 1의 자리가 x가 돼요. 그 수는 처음의 숫자보다 18만큼 크대요. 그러면 18만큼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네요. 자,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를 옮겨주시게 되면 9x가 되고요. 10y를 옮겨주시면 마이너스 9y가 되고요. 18 플러스 18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8이 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9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9로 나눠주게 되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연립해줄게요. 둘 더해주면 상쇄되고요. 2x는 10이 되고요.
x는 5가 되겠죠. 자, x가 5인데 각 자리 x 더하기 y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2에서 5를 빼주면 y는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처음 숫자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7이니까 57이라고 하는 숫자야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1-1번은 똑같은 유형이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필수예제 2번은요.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와 한 개에 300원인 자두를 섞어서 모두 7개. 자, 우리가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게 모두 7개. 복숭아를 X개, 자두를 Y개 샀다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해서 7개. 그럼 처음에 식 세울 수 있는 건 둘이 더해서 7개. 자, 그리고 나서 4,200원을 지불했대요. 자, 복숭아 1,000원짜리를 몇 개 샀지? X개. 300원짜리 자두를 Y개 사서 총 얼마? 4,200원이 되었어. 우선은 좀 식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공을 먼저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10x 더하기 3y는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나왔던 위에 있는 식이 개수를 맞춰줘야지 좀 풀 수 있어서 저는 y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조금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3을 곱해주면 3x 더하기 3y는 21이 되고요. 가간법 사용해서 빼줄게요. 부가 똑같으니까 빼요.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x가 3이 됩니다. 그럼 y값은 다시 둘이 더해서 7개가 되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복숭아는 3개를 샀다는 거고요. 자두는 4개 샀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1번이 우리가 복숭아와 자두에서만 조금 더 변형된 거고 어른 학생이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식을 세우시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가 56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비라고 우선 먼저 나왔으니까 얘를 식을 세워주면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합해주면 56이에요. 자, 3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이라고 했으면 3년 전에 내가 지금 나이보다 3살이 어려. 그쵸? 어리다는 건 내가 내 나이에서 빼기 3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엄마의 나이는 빼기 3, 아들의 나이는 빼기 3 이렇게 우선 먼저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 자,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았대.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실제로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식만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푸시는 것은 각각 x, y는 각각 구해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구하는 걸로 할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계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찬이와 초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서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는 건 플러스라고 해주시고요. 진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찬이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을 올라가게 됐고요. 초이는 처음 위치보다 12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수찬이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죠. 자, 이렇게 합시다. 수찬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얘기를 한다면 초희가 이긴 것도 있죠. 초희가 이긴 횟수. 를 y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 처음에 수찬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수찬이가 이긴 건 x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x번씩 2번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런데 초이가 이겼다라는 건 수찬이 입장에서는 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이가 이긴 횟수만큼은 수찬이가 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5계단이 되었어.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초이는 몇 번 이긴 거야? y번 이긴 거거든. 그럼 내가 이긴 건 초이가 이긴 횟수는 y번이니까 이 y고요. 수찬이가 이겼다는 건 초이가 진 거니까 빼기 x가 해줬더니 총 12야. 요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연립방정식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두 명이서 할 건데, 그랬을 때 각각 이긴 횟수를 X, Y로 잡았어.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수찬이가 15계단 올라갈 거면, 수찬이가 이긴 횟수가 있으면, 당연히 초이가 이긴 횟수는 수찬이 입장에서는 진 횟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성재는 집에서 9km가 우선 떨어져 있고요. 처음에는 시속 10km로 갖고 있었는데 시속 4km로 다시 걸어가서 총 1시간 30분이 걸렸어. 우리가 지금 계속 부등식에서도 문제를 계속 풀었지만 계속 똑같은 식의 계속 유형이에요. 그죠? 결국 시간에 대한 문제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우게끔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탄 거리를 x라고 두고요. 걸어간 거리를 y킬로미터로 두는 게 달라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 것과 걸어간 걸 합해서 총 9km가 됐다라는 게 우선 식이 하나가 따로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땐 10이고 걸어갈 때는 속력이 4km예요. 시속. 이것도 중요해요. 시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걸린 시간 자체를 시간 단위로 만들어주는 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그럼 내가 식 하나는 속력분의 거리에 속력분의 거리를 해줬더니 1과 2분의 1이 되었어. 약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지금 보시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전체적으로 20을 곱해줄게요. 그럼 2x 더하기 5y는 32, 20 맞죠? 30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2를 곱해서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2x 더하기 2y는 18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빼요. 그럼 3y는 12가 되고요. y가 4가 되겠죠. 둘이 합해서 9km여야 되니까 x는 5km가 되겠죠. 따라서 자전거에 탄 길이는 5km가 될 거고요. 걸어간 거리는 4km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꼭 시험 보실 때 단위 적는 것도 꼭 빼먹지 말고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가시면 민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2시간이 걸렸어.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 올라갈 때 속력, 내려올 때 속력.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둔다면 올라갈 때 거리보다 2km 더 멀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줄까? 내려온 거리를 y라고 둬야 되네요. 그러면 내려온 거리는 올라갈 때 거리보다 2km가 더 멀어.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면 되겠죠. 얘는 대입법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속력이요. 5km고요. 시속. 그럼 속력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요. 총 2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2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15를 곱해주면 5x 더하기 3y는 30. 그리고 나서 대입법 쓸게요. y 대신에 x 더하기 2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8x는 24가 되고요. 따라서 x가 3이 되겠죠. x3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3 더하기 2니까 y가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3km, 내려온 거리는 5km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증가감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증가감소 부분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의 중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건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1에서 빼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내가 증가한 인원수 또는 감소한 인원수만 보고 식을 적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을 조금 두 가지를 적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러니까 1 플러스 얼마, 1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적지 않고 증가한 거, 감소한 것만 보고 식을 적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식을 세워줄 테니 본인들이 기억하기 편하신 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두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어느 학교에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10% 증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남학생이 X고 여학생이 Y라고 했잖아요. 남학생의 인원수의 10%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의 인원수의 10%는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학생의 수는 4%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y에다가 100분의 4%인데 감소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명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전체의 인원수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딱 감소한 인원만 나왔잖아요. 또는 증가한 인원 이렇게만 나왔잖아. 그래서 자 우선은 첫 번째 원래대로 해서 식을 세우시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자 남학생 수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만큼 증가한 거 해주고 더하기 y에다가 1에서 빼기 감소했죠. 100분의 4% 감소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14명 증가했다면 714명이 되었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해서 700명이 되었어 라고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푸는 그 위에 있는 그 개념에 있었던 대로 푸는 방법이고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 1에서 더하거나 1에서 빼고 하지 않고요. 2번 식은 그대로 쓰는데 1번 식을 좀 다르게 쓸 거예요. 잘 볼게요. 자, 증가했어. 100분의 10% 남학생에서. 감소했어. 100분의 4% 여학생에서. 그래서 증가했어. 14명.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1에서 빼거나 1에서 더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증가한 딱 비율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에서 빼지 않고 딱 그냥 증가한 비율, 그 다음에 감소한 비율만 넣고 딱 증가한 인원수만 넣고 풉니다. 이렇게 풀면 훨씬 더 간편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풀으시면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100을 곱해주면 10x 빼기 4y는 1400이 되고요. 우선 간단히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간단히 해주는 게 좋아요. 2로 나눠주면 5x 빼기 2y는 7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갖다 구할 건데 2를 곱할까요? 그럼 2x 더하기 2y는 1400이 될 거고요. 둘이 더해주면 가간법 사용하시면 7x가 2100이 되고요. 그러면 x는 300이 되겠죠. 그럼 y는 둘이 더해서 700명이어야 되니까 400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작년 인원수예요. 작년 인원수. 자, 올해의 남학생 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 자, 남학생의 수가 몇 명이야? 300명이죠. 근데 거기서 이때 써주는 거야.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내가 그게 귀찮아요. 그러면 진짜 10%를 구해요. 30명이네? 30명 더해줘. 원래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죠. 거기다 30명 더해서 330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학생도 똑같이 400명인데 10분의 4% 그럼 16명. 16명이 줄었다는 거죠. 빼주면 돼요. 400명에서 빼주면 어떻게 돼? 384명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따로따로. 남학생, 여학생을 각각 구할 수 있겠네요. 증가감소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으로 넘어가시면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6일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는 일을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자, 일을 마친 일에 어떻게 할까? 일을 완성하는 걸 1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하고 같이 6일 동안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어. 일이 끝나는 거 1일로 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3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8일 동안 B가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대. 이렇게 해주면 연립방정식 세워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해주시게 되면 6A 더하기 6B는 1이 되고요. 얘도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6으로 맞춰줄까 봐요. 6A 더하기 16B가 2가 되겠죠. 자, 빼주면 마이너스 10B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b가 10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생각해봐. b가 1이 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되죠. 따라서 b 혼자 일할 때는 11이 걸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요. 교과서 알파라고 했는데 교과서에는 없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건데 사실은 농도 문제는 시험에서 요즘 안 나오는 추세예요. 안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의 농도는 아마 안 나올 예정이라서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왜냐면 항상 무조건 안 나와 이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소금물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활용 부분을 푸실 때 소금물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에 따라서 요 부분은 조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백분율을 배웠기 때문에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다 지금 소금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무조건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문제를 또 소금물 문제는 또 어렵게 내면 좀 많이 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소금물 문제는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빼고 풀게요. 빼고 그럼 나머지 문제 세울 수 있는데 우선은 요거 자 둘레를 도는 문제인데 요 부분이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내가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연립방정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호수 이렇게 둘레, 그러니까 원 모양으로 도는 약간 그런 부분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가 있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 자, 원 모양에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어떤 애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만큼 속도가 빠른 애는 더 많이 가겠죠. 그치? 그리고 속도가 느린 애는 요만큼만 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 빨간 거리가 간 거리랑 이 초록색 거리가 간 거리를 합해주게 되면 뭐가 돼요? 호수 한 바퀴가 되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리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뭐라 하냐면, 자, 시우가 은수보다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 시우가 빠른 애야. 그러니까 시우가 빠른 거니까 초록색이야. 자, 그러면 시우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인데 10분이에요. 10분. 그 다음에 은수는 y인데 똑같이 10분을 똑같이 걸었죠. 그래서 둘이 합해줬더니 호수 한 바퀴. 근데 얘는 미터고 얘는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2000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가 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돌 건데 자, 속도가 빠른 애가 같은 방향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이미 돌았어. 그런데 아직 빨간 애가 이만큼까지밖에 못 갔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려면 이 초록 색깔 애가 어떻게 빨간 애 있는 데까지 한 번 더 가야지. 그치? 한 바퀴 돌았는데 이 빨간 애가 간 만큼 더 가야지만 만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빼요, 얘는. 속도가 빠른 아이에서 빼요. 속도가 느린 애를 뺐을 때 호수 한 바퀴가 나와야 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 때요. 근데 몇 분 돌았대요? 50분이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고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둘레로 이동할 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면 둘의 거리를 더해야 호수 한 바퀴. 그죠? 같은 방향으로 돌면 속도가 빠른 애가 더 많이 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애에서 속도가 느린 애를 빼줘야지만 그죠? 네, 호수 한 바퀴.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이렇게 공식 적는 거나 이런 노트에다가 이렇게 팁을 적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애랑 속도가 느린 애.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 둘이 거리를 더해야 호수 한 바퀴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똑같이 해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탄탄 단원 다지기가 있고요. 제가 혹시나 강물을 거슬러 가는 문제가 있을까봐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따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쓱쓱 서술형 완성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얘를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이 자 3대 1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여서 식이 2개였는데 a라고 하는 미지수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미지수가 총 3개예요. 미지수가 총 3개이려면
식도 3개가 나와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식이 2개잖아.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야. x값 대 y의 값은 3대 2야. 그럼 우리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랑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서로 같애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2x는 3y야 라고. 그러면 x는 2분의 3y야 라고 하는 식이 하나 생기죠. 이거를 어디다 넣냐? 두 번째다 넣어요. a가 없는 식에다 넣는 거예요. a가 있는 식에 넣으면 미지수가 더 많아지니까 해결이 안 돼. 자, 그러면 x 대신에 2분의 3y를 넣겠으니까 7 곱하기 2분의 3y에 빼기 3y는 30. 2를 곱할까요? 21y 빼기 6y는 60. 6 빼주게 되면 얼마야? 15. y는 60. 그럼 y는 4. 이 4 구한 거 어디다 넣어? 요 y다 넣어야죠. 그럼 여기다 4 넣어주면 이렇게 약분해주니까 x6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지? a의 값이지. x, y 값 다 구했거든? x가 누구야? 6이야. 그럼 여기다 6 넣어주고. y 값이 누구야? 4야. 여기다 4 넣어주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넣어주면 6a 빼기 4이 8은 마이너스 2고요. 6a는 넘겨주면 6이 되니까 약분해서 a의 값은 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옆에 있는 문제는 따라서 풀어보시는 거라서 풀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유리와 정미가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유리는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2랑 마이너스 3을 얻었고요. 정미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3하고 4를 얻었대 라고 했어요. 그쵸? 이때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a를 잘못 보고 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맞게 푼 거다. a를 잘못 보고 푼 거니까. 근데 실제로 b는 제대로 보고 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 빼기 3b는 12 빼기 3b는 6이 되면서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를 잘못 봤으니까 a는 제대로 보고 푼 거니까 a에는 맞게 푼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4a 빼기 3은 5가 되고요. 4a가 8이 되면서 a의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값에다가 2를 넣고 b의 값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넣고 이제 얘를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연립방정식 하시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를 잘못 봤으면 b가 있는 데다가 그 x, y 값을 넣어서 대입해서 b의 값을 구하시고 b를 잘못 봤다면 a가 있는 시계에다가 x, y 값을 넣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연습해 보는 거니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강물 거슬러 오는 문제는 없나 봐요. 그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라 사실은 개념편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조금 힘든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센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응용편에서는 그런 강물을 거슬러 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뭐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식만 세워보자라는 요런 문제로도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우선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따로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이 끝이 났네요. 됐죠? 네, 요렇게 가감법까지 해서 끝이 났죠. 네,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 하도록 할게요.